좀 전에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리먼 브러더스 그 후에 특히 더 아동들의 빈곤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실제 우리나라에도 아직 데이터는 없지만요. 지금 사실은 주부들이 가정에만 있기가 본인도 물론 힘들겠지만 가정에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터에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서 왜 몇 년 전에도 사고 있었잖아요. 아이들끼리만 둘이 있다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아이들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을 어디에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전에는 학교 갔다 와도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옆집 가서 놀고 있으라고 하던지 밥을 못 먹어도 저녁에 옆집 가서 밥 얻어 먹으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데이터로는 뭐 아동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 저희가 많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아동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고 지금 여기는 데이터 아니 있지만 특히 도시보다는 아동들의 비만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오히려 시골에서 있으면 더 건강한 먹을거리 먹을 것 같고 더 이제 많이 뛰어놀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교육부에서 나온 거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일본도 이제 어린이 식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 부엌이 이름이 어린이 식당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 식당을 통해서 그런 마을 부엌 활동들,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빈곤한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 모두가 그냥 같이 어린이 식당을 비교적 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아까 그런 동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내가 그냥 받는다는 느낌만도 안 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거기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던 그런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이 그 어린이 빈곤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실제 여기가 되게 선진국이다 생각은 했지만 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85년도에 비해서 이 15년도 약 30년 지났을 때 빈곤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어린이 빈곤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이제 그 1명이나 2명 이상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 숫자가 많이 줄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0.9 아래예요. 굉장히 낮은 숫자이고, 근데 일본도 낮은 숫자인데 우리나라보다는 높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상당히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그런 빈곤율이 많아졌고 수입이 생활보호 이하인 육아 세대를 보면은 92년도 70만 세대였는데 12년도에 146만 세대가 돼가지고 거의 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빈곤율이 상당히 많이 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증가를 많이 했고, 전체 일본에 있는 전체 저기들을 조사를 했을 때 현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낮은 지자체가 후쿠이현 비교적 그러니까 여기가 빈곤 상태 굉장히 이제 저기가 심한 상태이고 높은 지자체는 오키나와현이 비교적 높고 동경에 속해 있는 이 도쿄도도 10.3%에 해당되는 그런 빈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12년도에 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기준 절대적 빈곤 아동은 약 1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경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평균이.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상대적 빈곤도 13% 내외가 되고 그리고 노인에 대한 빈곤은 사실은 거의 좀 더 높은 약 30% 정도가 이제 그런 빈곤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타가와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동네 중에서도 한 동네에서도 좀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제 이런 아동들이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있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굉장히 그 먹거리나 아니면 돌봄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인식한 그 사실은 카페 운영자가 본인의 카페를 열은 거예요.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화심화라고 해가지고 심화가 그 얼룩말이거든요. 얼룩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저기 한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그 세다가와 현에 있는 그 저기에 식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린이 식당을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2013년도에 어린이 빈곤 대책 추진에 대한 법률이 공포됐고요. 그걸 통해서 교육 지원이나 생활 지원, 보호자 취업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이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참고로 봤더니 2017년도에 일본하고 똑같은 이런 빈곤 대책에 대한 그 법률이 공포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런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지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도 뭐 아이돌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다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런 빈곤한 가정들의 아이들을 그 같이 함께 거주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이제 그 뒤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런 그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그 생활 공공자, 그러니까 빈곤자 자립 지원법에 따른 어린이 지원 등에 대해서 이 세탁가구가 우리는 그러면 그 법률을 이용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구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마을에 조금 요청을 한 거예요. 본인도 주인도 마음을 내긴 했지만 지자체에서도 우리 이런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하고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그것은 민간 협업인 거죠. 민간 협업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 어린이 식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아가지고 인터뷰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기조차 누가 몇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기도 되게 힘든 공간, 조그만한 공간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 막 조그만한 식당들 많잖아요. 사람들만 몇 명 들어가서 앉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막 미안해하면서 이런 인터뷰에 요청할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마시마라고 하는 식당에서 이제 어린이 식당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미트라는 이름으로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이 미트라는 이름이 결국은 이 어린이 식당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뭐냐면 민나가 모두예요. 모두가 이쇼니 함께 다노식구 즐겁게 다베요 먹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같이 먹자. 이런 저기를 가지고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한 달에 2번 매월 제 2번째 하고 4번째 목요일 날 3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그 18세까지는 무료이고 어른들은 300엔을 내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사 제공하고 지역에서 있을 곳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뭐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학교 숙제도 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본인이 있고 싶다고 하면 이제 그런 공간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아까 이름은 어린이 식당이지만 이 식당을 통해서 어린애들도 어른들도 와서 같이 이제 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습도 지원해주고 우리로 치면 방과후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기본이 뭐냐면 국 하나하고 반찬 2개. 그러니까 밥하고 국하고 반찬 2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그 하나의 식사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간편식이 아니고 기본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이것을 기본식으로 해서 가정식에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따뜻한 그 마음을 느끼고 가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는 계절감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철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 여기서는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지역에서 협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저희가 있으면 텃밭을 하시는 분이 자기 거 물품을 좀 갖다가 오늘 이거 써주세요. 만약에 옥천살림에서 하고 만약에 저기로 재고가 남았어. 아니면 너무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는데 다 저기를 못해. 그러면 여기에다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재료를 이제 저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식사는 단순히 이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채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따뜻한 여기 동네에서는 내가 배고프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집에서 있는
게임기 보면서 그런 시간보다 여기 오면 굉장히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메뉴를 그 전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달에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체 또 이렇게 소식지처럼 그런 것들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 후반에 그 마을 소식지처럼 미트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올 사람들이 다음에 여기 미트에서는 이런 메뉴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 여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기부 받는 것을 잘 살려서 기부를 받아서 우리 만약에 여기 운영하는 분들 만약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기를 한다고 하면 물품에 대한 기부를 받고 그다음에 가정식단 그래서 따뜻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메뉴에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재료 그다음에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일 때는 어린아이들이 가능한 한 좋아하는 그 아이가 오는 아이가 이제 그런 저기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생일 때는 그 아이의 특별한 저기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것들을 운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역에서 있을 곳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우리 마을에서는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우리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가 여기 곁에 가까이 없어도 나를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같이 다세대가 이렇게 교류하는 거 그래서 나이를 넘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원자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딱 이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리 공간 옆에 있고 그리고 학습 지원도 하는데 가까운 곳에 그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대학교 충북 도립대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학교 봉사자들 숙제를 봐주거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배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습관도 익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또 그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세미나를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곳곳에 만약에 이곳이 아니면 그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만약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같이 봐주고 함께 좀 더 나이 든 연장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타가가 굉장히 전쟁 후에 이제 고아들인데 굉장히 그 취약한 지역이고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린이 식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걸 같이 운영할 사람들,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린이가 오기 편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보건소도 같이 예를 들면 알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데 그냥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먹는 거지만 위생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같이 위생 관리는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이런 교육도 저기를 하고 마을 부엌이지만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 곳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음식을 다루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이겠죠. 그래서 지역과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 지자체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일을 어린 식당뿐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펼칠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비교적 효율적으로 지역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할 것인가는 지역에 있는 여러 요소의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런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트도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어린이 식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가까이 있는 학교를 통해서 이런 지원도 받고 이런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마을 모임이라든지 지역분들 그리고 기부금이나 그리고 식자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주임 아동위원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그 보면 요즘 그 일본 애들은 보면 줄지어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끌어주는 분이 계세요. 끌어주는 연세 있으신 분.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아동 예. 지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같이 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하는 여기 세다가와 쪽에 상담 사업하는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하고 같이 함께 이 어린이 식당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운영자로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주고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트에서 나오는 소식지인 거예요. 소식지 매월 나오는 그래가지고 월 1회에 이제 다음 달 두 번째, 네 번째 어린이 식당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이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에 미트에 소개도 하고 일상 활동 보고하고 행사 안내하고 지원에 대한 뭐 감사라든지 그걸 운영하는 스태프들의 한마디, 그다음에 참가하는 어린애들의 한마디나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리고 다음 달 식단표가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거 지원해 주세요 하고 지원 저기도 들어가고, 지도라든지 이렇게 여기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소, 메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주소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안내가 돼가지고 수식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트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그랬더니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들은 아이들, 우리 왜 세대차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요즘 청년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대학생들도 물어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요. 뭐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취업, 결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관계를 제일 어려워해요. 관계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나하고의 세대하고만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또 세대들은, 저도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전화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문자를 보내야 돼, 문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또 저희 세대는 안 그래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말하니까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눈빛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교감이 많이 된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로 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해요. 전화로. 문자로 보내는 거 훨씬 편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저기인데, 강사분을 섭외를 하는데 전화로 하거나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 해야 되잖아요. 문자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문자로. 굉장히 이제 실례인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그게 더 편한 거야.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오는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뭔가가 삐끗한 거예요. 뭔가가 삐끗.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양한 세대들,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세대들하고 굉장히 저기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냥 이렇게 먹거리로 그냥 즐겁게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을 이해하는 것들이 본인도 느끼지 못했던, 운영진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본인들도.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점점 같이 하는 그룹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여기 안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얘네들한테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해야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나가는 애들한테만 장학금 주고 저기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머무르는 아이들,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살 아이들한테 어떤 걸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 외에,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을 유지하고 사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지원해줘.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동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죠. 사실 여기 옥천 신활역 플러스 사업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옥천이. 그런 면에서는 옥천이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지금 와서 계시는데, 여기서 다른 데 가기가 힘들대요. 다른 데 가서는 그만큼의 네트가 없는 거예요. 지원들이 적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거. 그들을 여기에서 재밌게 놀고 먹는 그런 판을 벌여주는 곳이 적은 거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옥천이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들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앞으로 과제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우선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도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돌봄을 하면서도 진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만 그 돌봄에서도 맞지 못하는 그런 저기도 많고 저희도 뭔가를 조금 뭐 후원하고 싶어도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실제 필요로 하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한 그룹이 저는 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특히 학대받는 그래서 그분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숨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에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 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자기를 도와줄 저기가 없는 거야. 남편한테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돌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어린이 한 명 한 명한테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냥 그 관념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응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휴 교통비라도 드려야지. 사실은 그러잖아요. 와서 저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들끼리도 좀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날도 이제 여기 이렇게 견학이나 취재를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기가 충분치가 못해가지고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공간이 좁아서 천천히 먹도록 즐기면서 천천히 먹도록 이름은 미트라고 단오 식구 다배 마셔 즐겁게 먹자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공간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인 거죠.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상당히 좁다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거는 교토에 있는 야마시네라고 하는 그 청소년 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거기가 운동시설이 있어요. 크게 실내인데 테니스장이 있고, 뭐 이렇게 강당처럼 그런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크게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대전에 지금 위켄센터 정도? 중앙시장에 있는 위켄센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청소년들 지원센터가 있어요. 중앙시장 안에. 그런데 그 운영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갈 때,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가는 거죠. 갈 때 보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거나 간단한 걸 사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결국은 본인이 부모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에 가도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좀 공간과 그런 시간을 좀 배려를 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가격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런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은 특별한 무슨 예를 들면 얘네들은 외국 행사를 되게 물론 자기네 자체 행사도 많지만 자체 전통 그 절기 저기도 많지만 외국 행사를 많이 뭐 할로윈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되게 막 특별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여기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빈곤을 하는 그런 타겟형 그런 사업이 아니고 누구라도 함께 같이 여기에서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장소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 근무 시간 이상인 거예요. 거기를 열려면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운영진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내서 좀 저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까이에 있는 이제 대학교들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뭐를 하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배 엄마가 요리 못하는, 그러니까 요리에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대학생은 공부를 봐주는 학생들인 거예요. 대학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봐주는데 이 학생들한테도 조리를 같이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지역도 지역화폐 배를 활용을 해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아까 돈을 냈었잖아요. 200엔, 300엔 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노력한 봉사, 만약에 대학생이 여기에서 공부를 가르쳐줬던가 내가 여기에서 그림을 가르쳐줬으면 그거를 지역화폐, 벨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대신 여기 식사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고 그런 개념의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 그 화폐가 있거든요. 지역 화폐가 있는데 두레라고 하는 화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운용을 할 수 있게 같이 그러니까 그 지자체 자체에 있는 그 저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이제 지금 북쪽부터 뭐 여러 가지 지금 몇 군데가 같이 있는데 여기들이 다 같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함께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운영을 하는 운영 협력자. 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잘 기획을 해. 나는 회계를 잘해. 뭐 나는 예를 들면 차에 뭐가 더 많이 있어. 나는 뭐가 있어. 그러면 그런 재능들을 여기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뭐냐면 청소년 센터에 있는 그 공간을 어린이 식당이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에 있는 이 공간을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마치고 나서 아니면 대학생들이 마치고 나서 그냥 그 간편식이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공간을 그냥 마련을 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어린이 식당을 하고 싶은 그룹이 만약에 3분이 계세요. 그런데 공간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위층에 내년에 마을복이 생긴다고 하면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여기 운영진만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을복을 운영하고 내가 만약에 안남에서 마을복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 안남에는 조리시설이 마땅하게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를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만 어느 기간 동안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큰 역할인 거죠. 그냥 막 장소부터 알아보고 뭐 저기에 사기 힘든데 우리는 사람은 있고 그다음에 도와줄 재원은 있어. 근데 우리는 장소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어린이 식당을 개설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전에 한번 시험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공간이 어린이 식당이 되게 그것이 목표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리고 여기에 모인 그 멤버들은 식당 운영 협력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 식당을 저기를 해보신 이런 협력자라든지 자원 제공자라든지 다시 말해서 어린 식당의 식재나 장소를 이렇게 대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식당 개설 희망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이 식당이나 마을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노하우들을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잘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물어봤을 때 지역 안에 협력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씩 하고 있었던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 운영을 할 때 이번 주는 어떤 그룹이 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장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예를 들면 안남의 부녀회가 와서 하고 다음 주는 뭐 이원변의 어떤 저희가 단체들이 와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어디 다른 곳에 어떤 저희가 와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그분들이 또 같이 모여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운영 포항 봉사자가 20명 활동에 관심 가진 자가 50여 명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역 안에 새로운 어린이 식당이 점점 이렇게 그 청소년 센터는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지역에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것들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협력자가 연결된 곳에서 자원의 활용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조금 염려되는 것들이 그 어린이식당 개설하는 데에서 유생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비영리나 복지 목적이 아니어도 먹을거리를 다루는 것 이상의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그 부엌 있잖아요. 요리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그 조리시설 있잖아요. 주방시설 한마디로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요리교실이나 뭘 하면 인기가 많은데 그 운영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첫 번째는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운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옥천 가공센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죠. 그만큼 이 식당도 먹을 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를 서로 간에 이용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는 청소년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딱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면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은 조금 더 잘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가 안심하게 무료로 또는 낮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그 외에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한 끼 식사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기는 아무래도 청소년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먹는 것을 매개로 하지만 다양한 조금 프로그램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활동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는 거기는 다녀와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다른 나라의 부엌들은 어떤가 보면, 아까 이제 어린이 식당은 이제 그렇게 일본 어린이 식당 그랬고, 브라질에서는 민중 식당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먹거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정부하고 시청, NGO 단체가 협업해서 이렇게 비교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로 저소득층적인데 여기도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캐나다도 저기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 이 캐나다 커뮤니티 키친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요. 유럽은 코하우징과 생태마을 공동 부엌. 그래서 코하우징이 뭐냐면 같이 집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가 아니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지금 몇몇 개 지역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10가구가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주택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스웨덴의 이런 협동조합 주택 공동부엌, 아니면 독일의 생태마을 공동부엌, 덴마크의 생태마을 공동의 집, 이런 덴마크의 자급자족 마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매일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각자 생활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례를 보면은 여기에는 저기를 안 했지만 꼭 정해진 날에 근데 다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되는 사람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미리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식재료를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그러면 같이 준비를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유 부엌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푸드뱅크라든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이 저기를 해가지고 와서 대학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용 주방이라고 하는 거 부모님 떨어져서 가면 먹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제대로 먹는 게 혼자 그냥 대충 때우거나 뭐 특히 자취한 학생들은 바깥 음식 많이 먹거나 아니면 굶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독식 한 가지 뭐 고추장도 꺼내놓고 먹는지 언제 프로그램 우리나라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남자 학생인데 고추장 하나 꺼내놓고 밥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는 본인들이 여기 한 것좀 고향 음식을 먹고 하고 싶어하던 학생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고 학교 측에서 공용 주방을 개방하고 주변 대학과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같이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밥도 만들어 먹고 교류의 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옥천군에 한번 인구 분포를 봤어요. 옥천군에. 예. 예? 그랬더니 하나의 읍이 있고, 그죠? 옥천읍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들이 있는데, 옥천읍의 인구의 58%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원면이에요, 이원면. 이원면이 8%. 제일 적은 곳은 안남면. 현재 인구가 49,650명. 49,650명. 5만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인구 비율을 보면
65세 인구 비율이 32%예요. 우리가 그 인구가 20%, 전체 인구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옥천뿐만 아니고 이거는 대부분의 모든 군들이 사실은 다 초고령 사회를 우리나라는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25년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4명년 24년 되면 아마 초고령 사회에 돌입을 할 거다. 지금 거의 19% 가까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옥천군만 아니고 이제 다 지금 저기를 한 거고 10대 인구 비율이 5.8%.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숫자가 적어요. 그 이제 각 연령별로 또 가서 옥천군에 가서 보시면 면별로 그 연령대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년, 10년까지도 아니고 5년 후면은 이 마을에 10대가 살까? 한 명도 안 살 마을의 가능성도 커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그냥 아까도 웃는 소리 그냥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지원, 밖에 나가서 잘 살아라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군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거. 만약에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 가서 살고 있어. 근데 거기서 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을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는 우리 마을을 못 지키지만 우리 고향을 못 지키지만 내 고향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향 그 사람들도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를 잘 만들어 줬으면 가꾸어 줬으면 잘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현재 옥천의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요. 저는 처음에 이 과정을 이제 좀 기획단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이 식농교육 활동과 과정을 통해서 양성되신 분들이 꼭 무슨 활동가 강사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자기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이 마을이 우리가 이 마을에서 나는 여기서 나고 자라고 나중에 여기서 죽음도 맞이할 건데 이 마을에서 같이 함께 어떻게 사는 동안 즐겁게 같이 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건강한 동안은 살고 있는 그것들을 같이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내가는 주체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저기하게도 괜히 욕심인 거죠. 최소한 여기 있는 면에 한 개씩은 깃발 하나씩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면별로 하나씩 깃발은 꽂으면서 여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퍼포먼스를 하나 할 건데 마치고 수료식 때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심력이 돼야 되시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 아이디어를 내자면 마을에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어린이 식당이라고 하면 여기 이원면에 깃발을 꽂아서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저기가 어린이 식당이구나. 저기는 가면 언제 이제 날짜만 거기를 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그래서 옥천군에 가면 면 어디 하나하나에는 최소한 어린이 식당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시 말해서 마을 부엌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도 사람들하고 사실은 처음에 가면 우리도 새로운 도시에 가면 사람들하고 교류하려면 어디 가세요? 식당에 가세요? 어디 가세요? 찻집에 가세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처음 이 도시에 생소하게 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마을 부엌이라고 하는 형태로 알릴 수 있도록 옥천이 전국에서 처음 그것을 만들어 보자 한번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계획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됐고 지금 이제 광역시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사실은 이런 시골 읍이나 읍이 아니고 면이나 이런 소재까지 가게 되면 가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는 어디에 가면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교류도 하고 이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같이 좀 나 여기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 지역이, 이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재능들이 틀리시거든요. 다 재능들이 틀리신데 그런 다양한 재능들을 펼쳐놓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 공동체를, 이 지역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저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